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1번 토지은행 제도 개발 이익 사유 환원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 매입 시부터 판매 시까지 과도기 동안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정부 관리하다가 팔고 하면 당연하죠.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의 개발 이익 환수 방법으로 개발 부담금은 있습니다. 근데 과밀 부담금, 기반 시설 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이건 좀 곤란하네요. 과밀 부담금 없다. 약간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읽고 가장 틀린 거 찾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발이익 환수 방법으로 초과 매수법, 상세법, 직접부가법, 국유화법, 우리 클라크 초과이익 환수 방법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직접부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재건축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시행하는. 그 다음 4번 표준지 공시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된다. 맞죠? 표준지는 보상액, 개별 공시가는 세금. 5번 지역지구제 문제점은 지역 간 지가 상승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늘 생각했습니다. 공법의 장점은 공평성이고 단점은 불공평하거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1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현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상적 시장 형태인 완전 경쟁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우리 항상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차이 그걸 학습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 조건으로서 정동진 다수 맞죠? 정동진 다수 정보가 완전하고 제하수비 동질이고 진퇴가 자유롭고 다수 수요공급자가 있습니다. 정동진 다수. 그 다음 3번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수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특히 공급이죠.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아파트 값이 비싸면 공급 조절이 특히 문제니까 공급 증가하면 아파트 값이 안정화됩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합니다. 그렇죠. 이자율과 같은 금융비용 저하는 수요 증가시키고 공급 비용을 감소시켜서 공급을 증가한다 이래지. 땡 틀렸습니다. 금리가 싸면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합니다 이래야죠.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성이 나타납니다. 비석장, 그렇죠? 비석장.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표준화가, 공개가, 조직화가 잘 안 됩니다. 맞네. 자, 13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후퇴 국면에서는 거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렇죠. 부동산 전문 활동에 있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중시한다가 아니고 후퇴 내리막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서 누가 중요하느냐? 매수자 중심 시장이죠.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가 많다. 우리 지방 아파트처럼.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는 주로 재건축 경기가 아니고 건축 경기입니다. 건축, 주택 건축 이게 중심이다. 땡 틀렸죠. 3번 상향시장의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 자, 상향선은 올라가는 거니까 직전 거래는 저 아래 하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기준 가격이다. X 틀렸다. 4번 부동산 경기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측정되는데 건축량은 수요 측면 지표다. 아니죠. 건축은 건축 공급 측면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공급의 가격 탈성이 수요 가격 탈성보다 큰 경우 자 이거 수요가 비탈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곰이죠. 곰은 발사입니다. 맞습니다. 맞다.
5번이 정답. 1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경우 임대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사적 시장에 존재하는 임차자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면 사적 시장에 활발해지죠. 임차인들이 탄력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 수요가 감소해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하락한다. 당연하지.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면 저렴해집니다. 단기는 가격 하락. 3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만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불변이다 해야지. 사적 시장, 공적 시장이 100만 호가 생기면 사적 시장에 100만 호가 감소되어서 이사를 오겠죠. 그래서 둘 합치면 불변이다 이렇게 돼. 불변이다. 불변이다. 불변. 이게 틀려서 정답. 이건 45페이지 요약집에 불변하고 적혀 있습니다.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공공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적 시장의 임차 거주 모두 혜택을 준다. 단기는 공공도 20만 원, 사적도 20만 원 되죠. 저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 거주자들의 임차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월세 20만 원, 사적 시장은 30만 원이면 10만 원만큼 보조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5번. 다음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자,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때는 의미 없다. 균형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균형 월세가 이게 30만 원인데 40만 원 이상 임대 차지 마세요 하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쓸데없는 소리다 이랬습니다. 2번.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임대료 설정하면 그만큼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서 임대 부동산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맞죠. 30만 원인데 사적 시장 가격이 20만 원 이상 임대차 마시라 하면 싸니까 수요량도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 맞습니다. 여기 초과 공급기가 쉬운데 많이 출제를 합니다. 주의. 자, 3번.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상대적으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쿠폰 10만 원짜리 받는 것보다 현금 10만 원 받는 것이 만족도 측면에서 좋다. 오케이.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거기가 맞네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가 아니고 증가. 친시장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자 다 증가합니다. 감소가 올 수가 없죠. X. 여기 답이다. 5번. 임대주택의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폭을 확대시킵니다. 그렇죠. 돈만 주면 자기 임차할 곳에 가서 임차하면 됩니다.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하면 그 지역에 가야 되죠. 자, 16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분양가 상한제. 시장 가격 이하 상한 가격을 설정하면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그렇지. 시장 원리상 평당 1,000만 원인데 평당 800만 원 이상 매매하지 마세요 하면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저소득층 당첨자는 혜택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상한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때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이지. 싸면 초과 수요죠. 틀렸습니다. 정답.
3번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 전매 차익에 따른 가수요자 중심 시장이 형성됩니다. 싸게 당첨받아 가지고 돌아서가 전매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불법이지만 뭐 청약 통장을 매수한다든지 또 돌아서서 플러스 P 1억 받고 판다든지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4번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주택산업의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공급자는 안 좋죠. 이 반시장이니까. 시장을 깨는 거니까 이 반시장이니까 생산 약화시키고 분양주택 질적순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1,000만 원이고 800만 원밖에 코스트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저하도 발생. 맞는 말씀. 5번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그렇지. 저소득자 도로 간 듯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있죠. 결국에는 양이 적었어요. 중고주택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나중에 철폐하면 공급 감소되어서 시세는 붕 떠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면에서는 저소득층 돕는 듯하지만 나중에 보면 뒤통수 때리는 거다.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의 예다. 그 다음 5번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하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형평성을 제한다. 당첨된 사람은 좋지. 미당첨자는 중고주택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고 나중에 규제 풀면 또 붕 떠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겪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을 잘 한면밀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자료에서 투자 가치 얼마냐? 예상 총수익이 2억, 총 비용이 1억 4천. 그러면 6천만 원, 6천만 원 순수익이다. 나누기 기대 수익률은 필요 없다. 10%. 국공채 이자율 3%, 위험 할증률 5%다. 무위험 이자율이 국공채 이자죠. 3%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5%, 8%입니다. 6 나누기 8. 그러면 7억 5천. 2번 정답. 자, 18번. 다음 같은 경우 연리 6% 30년 매월 원리금 변동 상한 1억 융자 받았습니다. 10년 후 융자 잔액 구하기엔 잔금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 전체 기간이 총 30년이고 10년 지난 후에 20년 남은 상태. 이때는 30년 분의 20년. 이게 잔금 비율이지. 그래서 이 미상한 잔액 구하는 30년 연금평가 개수 바로 13점이고 그 다음 20년 연금평가 개수 이게 11점이죠. 그래서 바로 1번 답. 19번 1년간 현금흐름 지분 배당률 구하시오. 지분 배당률은 여기가 지분입니다. 지분 배당률 과실 구하면 되죠. 자, 자산이 얼마이다. 지금부터 보니까 공이 엄청 많네요. 100만 10억이지 10억. 10억. 부채는 대부 비율이 60%이므로 6억이고 4억이 지분이다. 그 다음에 가유순 세세. 순영업소득 6천. 세전 2,400인. 세전. 그러면 이 세전 이게 과실이니까 4억 분의 2,400. 4,6, 24. 6%. 1번 정답. 자, 20번.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찍어라.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매월 균등 상환하고 이자는 감소하는 원금 기준으로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은 매기 체감한다. 원금 균등 상환 체감 상환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식으로 만기 전 중도 상환 시 미상환 잔금이 가장 적게 남는다. 오케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전체 대출 기간 걸쳐 월부금이 동일한 저당 대출을 의미한다. 원금 균등은 체감 상환이므로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동일한 게 아니죠. X. 틀렸다. 정답. 5번.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많이 지불한다. 오케이. 자, 21번. M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BB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T를 보시면 된다 이랬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풀 3천억 원리금 수취권 저당 소유권 사가지고 요놈을 모기지 풀을 빼고도 담보 잡고 본드를 2천억 발행해서 자금을 유입하는 관계. MBB 본드다 이랬죠. MPTS는 모기지를 패스 이전 매각 처분 양도 해보는 방법. 혼합형은 MPTB이고 이걸 다 개척으로 만든 것이 우리 실무상도 많이 하는 CMO다 이랬죠. CMO. 1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 저당 소유권에 대한 갖지 않는다. 그렇죠. 발행기관이 이 MB에서 발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번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은 내한테 없다. 투자자에게 없다. 맞는 말씀. 그 다음 2번 MBB의 투자가 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다. 저 1수, 2수, 3수부터 전부 다 콜 초기 상환하더라도 그 담보 3천억 담보 잡고 2천억을 사실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1번 공이 없기 때문에 초기 해소 위험이 없습니다. 콜 방어 맞다. 그 다음에 3번 MBB의 발행기간에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형 담보증권으로서 채권, 본드가 채권이죠. 채권형 6개월 단위로 주로 원리금을 받는다. 일반 주식회사 본드 회사채도 이렇습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맞다. 그 다음 4번 발행기간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담보 확보 3천억, 2천억 발행, 초과담보 1천억. 발행 총액보다 MBB 발행액이 2천억 적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MBB 발행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발행기간은 1번 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기 해수 위험, 채무 불행 위험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정답. 전체 우리 매년 시험 한 문제가 나오니까 74페이지를 통해서 요약집 확인을 해 두시고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번 틀 잡아놔보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 설명이니까 괜찮아집니다. 자, 22번. 자, 여기서 순현가 큰 순서대로 이것도 저 숫자가 보면 7490, 4115, 3210, 2675, 연리 7%다. 냄새 나는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A 부동산 7,490만 나누기 얼마면 된다? 1.07, 그쵸? 7%니까. 그러면 요게 7천만 원 될 것 같죠? 7천만 원. B 부동산도 나누기 1.07하면 4,500 되겠다 하는 냄새 안 납니까? 관계 걸리지 마시고 3,210만 원 이거 1.07하면 얼마 될 것 같아? 3천만 원. 그 다음에 T도 2,675 나누기 1.07하면 2,500만 원 될 것 같아 하는 냄새 나죠? 여기 5천,
2천, 1,500. 투자 원금 1,500이다. 밑에 답안 보고 확인만 하면 되지. 확인. 큰 순서, 수니까 큰 순서니까 요거는 2,000이고 요건 2,500이고 요건 1,500이고 요건 1,000이고 그러면 B가 제일 크고 B, A, 그 다음 C, D. 그래서 3번 정답. 이런 것도 분명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계산형이랍시고 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냄새 나는 숫자라서요. 그대로 확인되긴 합니다. 자, 23번. 다음은 부동산 처분서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 자, 1번.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아니죠. 세전이죠. 세전 수익률이 지분 배당률 아닙니까? 그 명칭만 확인. 틀렸고. 그 다음 2번. 세전 현금 수익 성수는 자본 회수 계획을 한다. 땡. 세전이 아니고 종합환원율이죠. 자산.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용업 소득에 대한 부채 서비스다. 대안의 아들. 틀렸죠. 거꾸로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용업 소득이다. 이렇게 해야지. 분모가 부채 서비스고 분자가 순용업 소득이므로 모자 뒤집어 썼다. 땡. 틀렸고. 4번. 종합환원율이란 지분. 땡. 틀렸죠. 자산이지 자산. 자산분의 꽃순이. 이렇게 해야 되지. 틀렸습니다. 그럼 5번이 맞겠지.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 세전성수로 한다. 오케이. 세전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지분 요구 수익률, 지분 환원율 이라 한다. 59페이지 그대로 확인하시고. 자, 24번. 다음 지대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X. 자, 1번.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경제적 잉여이다. 맞죠? 비옥도 차인데 이때 비옥도는 자연의 선물이다. 할아버지 선물이다. 자연의 선물이니까 잉여 불로소득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제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발생하는 고정 요소에 대한 수익을 의미한다. 경제지대가 아니고 이 건물이죠. 사람이 만든 지대, 이 건물 아닙니까? 건물. 토지는 자연이고. 그렇죠. 경제지대가 아니고 준카는 이 사람이 만든 지대입니다. 그래서 X. 자, 요거 39페이지 확인하시고. 3번. 절대지대설엔 차익지대설에 설명하지 못한 최열등지에서도 절대적으로 지대를 받더라. 오케이. 4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초과 이윤이 0 되는 수준이다. 오케이. 우리가 지대가 우하향이죠. 우하향. 이 지대 곡선, 이 선상은 지대 제일 많이 줄 사람한테 낙찰된 거지. 더 주면 손해고 덜 주면 초과 이윤인데 요거 주면 빵. NPV가 0이 되는 정상 이윤 그립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5번. 입찰지대 곡선을 원거리에 비한 근거리 토지 생산물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화한 것이라 하여 위치에 중시하셨습니다. 맞죠? 위치 지대설 아닙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시장. 시장 옆에 있는 근교농업은 지대가 저렴하고 멀리 있는 원교농업은 지대가 싸다. A농지 근교 비싸고 B농지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가 싸고 A농지는 수송비 적게 들면 지대가 비쌉니다. 맞는 말씀. 25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혼합관리는 주로 경영관리나 법률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고 건물주가 시설관리는 위탁 전문업체에 맡긴다. 오케이. 2번.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 서비스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맞겠죠? 타성화 방지. 건물주는 서울에 통장 관리만 하고 법경기 전체 포괄 개념을 위탁 관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선정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 목적이 되는 활동이 대상 부동산의 적절한지 적합성을 고려한다가 아니고 유대성, 연대성. 앞방에 트럼프한테 임대하면 뒷방에 누구한테 하라? 요즘은 김정일한테 하면 돼요. 둘이서 환상적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앞방에 트럼프한테 임대하고 뒷방에 시진핑한테 하면 어디 됩니까? 무역 전쟁으로 박살납니다. 그래서 틀렸다. 4번 총임대차 방식은 주거용 부동산, 순임대차 방식은 공유 부동산. 오케이. 자, 우리 총임대료는 둘로 나눠서 순임대료,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로 구성됩니다. 어디에서라도.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필요경비가 뻔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월세 총 100만 원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공장용 부동산은 이 필요재경비가 들쭉날쭉 공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장 사장이 부담하고 순임대로 70만 원 건물주한테 타고 필요재경비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5번 비율 임대차는 주로 매장물 부동산 적용되며 임차인의 총수입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맞죠? 대표가 A, 기본 500만 원 내고 1억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억이라면 5% 일정 비율로 내세요. 그러면 2억 곱하기 2억 곱하기 5% 250, 1000만 원, 1500만 원 주면 되고, B도 500만 원인데 1억 초과 금액에 대하여 1억 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율 임대차는 사라져 버리죠. 빵! 500만 원만 내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계산형으로도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금융기관의 주택에 대한 대출 기준 보기와 같으면 A에게 금융기관 대출할 수 있는 최대금이 얼마냐? 자, DTI 나왔습니다. DTI. 선 DTI 50%. 연봉 얼마? 6천, 5억 30. 3천만 원이 연간 갚을 수 있는 부채 서비스이다. 요놈만 구하면 답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랬죠? 부채 서비스. 자, 그러면 부채 금액이 저당 상수가 얼마다? 0.08이다. 3 나누기 0.08 하면 125입니까? 125. 3 나누기 0.08 하면, 그런데 바로 빼고 계산해도 됩니다. 저기 보면 1000만 원 사업 자출 대출받아가 1000만 원 부채 서비스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빼버리고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0.8로 나누면 2억 5천. LTV 확인해야 돼. LTV. 저 60%, 5억 30, 3억이므로 아까 이거 3억이므로 거의 크다. 그래서 2억 5천이다. 주택담보대출. 우리 요약집 70페이지 나옵니다. 자, 27번. 다음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 조달 목적으로 담보가치 두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 장래 수익성 두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가대교처럼. 북한에도 이렇게 하면 되죠. 북한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남한 세금 받아가 줄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줘봤자 소용없고,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듯이 오히려 남한 쪽은 지금 어중간하게 개발되어 있잖아요. 북한의 신도시처럼 전 세계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면 훨씬 깔끔한 멋진 나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개발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PF나 BTO나 BTL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꼭 줘야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MBS 기대 수익률이 주택장 대출이자보다 낮아야 하지만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충족해야 된다. 어쨌거나 누구라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4%라면 MBS 기대 수익률은 4.5% 그거보다 커야 기대 이상 돼야 합니다. 맞는 말씀. 그 다음에 4번 시험 안 나옵니다. 5번 차입자는 융자 기간 중에 저당 이자율이 시장이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존 융자를 조기 상환한다. 아니지. 시장이율이 낮아야 조기 상환해버리죠. 저금리 차입하여 고금리 상환, 차환 되죠. 우리 67페이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번. 다음 우리나라의 리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리츠.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자유관리 리츠의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는 반영 총수 이거 50% 바뀝니다. 50%. 제가 50% 세 군데 그거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예 기억해보라 이랬습니다. 50%. 자, 여기 요약집 76페이지에 거기에 50% 세 개 바꾸라 이랬죠. 자, 2번 위탁 리츠는 명목회사로 자산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위탁 리츠는 설립 자본금이 3억 이상이다. 맞죠? 우리 자유관리 리츠는 5억이고 위탁 고정 3억 533 숫자 제일 많이 시험 나왔던 거. 그 다음 부동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하고 난 날부터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거 최초 자본금 설립 자본금 준비 기간 이전에 현물 출자하면 변태 설립이라 했습니다. 변태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변태 설립은 안 되고 발기 설립만 됩니다. 모집 설립은 안 됩니다. 이랬죠. 자, 5번 위탁 리츠는 구성 리츠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케이. 키우는 중이니까 당연히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29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과정 단계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생각이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성과로 볼까 대충 수익성 수지 맞추느냐 그 다음 부지 어느 땅 그 다음 그 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땅의 개발 타당성 분석 오케이 되면 자금 조달 선분양 후분양 그 다음에 건축 마케팅은 시작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2번 공영개발은 계획적 토지 이용에 통해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장점.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개발이익 국가가 가져가죠. 환수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토지 취득 시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환지가 교환지니까 재배분 맞죠. 개발 후 토지 소유자의 권리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우물탕 땅 1000평 주고 반도 땅 600평 받았다. 그럼 400평이 감모하지. 당연합니다. 감모율 해서 공부에서도 많이 하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분석은 큰 지역부터 지역 경제 시장 지시성 타자 맞네. 5번 보전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그대로 두고 보존하며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하는 것은 경주처럼 경주에는 무슨 소리 난다? 수복 재개발했죠? 수복 재개발 틀렸습니다. 경주 수복 시험 잘 나오니까 혹시 잘 거기 포인트가 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자, 30번 마케팅 역시 매년 한 문제 출제. 틀린 것은 1.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필요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향하는 일련의 체계적 시장 활동을 말하고 마케팅 매매 그 자체에 의미하는 판매와 다르다. 세일보다 다르죠. 마케팅은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마케팅
마케팅, 세일은 무조건 팔아뿌는 거지만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증가시켜주면서 마케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할 때 중요한 것은 저도 하고서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가족 마케팅이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공부하라 권유할 정도로 돼야 공인중개사의 공부를 이렇게 하듯이 가족 마케팅,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이 곤란하고 좀 가족 마케팅 가장 우리 한국에서는 적정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수요자 주도 전환됨으로써 더욱 중시됐다. 맞다. 옛날에 물자가 부족할 때는 만드는 쪽쪽 팔렸고 이제는 대량 생산되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에 들어서 대량 생산되니까 영업사원부가 펄로 다닙니다. 이때 마케팅하는 개념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손님 왕이다 할 때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개발사업 마케팅은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시장조사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조사를 잘해야죠. 그렇죠? 초과 수요 예측 못하면 미분양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게 가장 개발의 생명이기도 하다. 잘 맞고. 그 다음 5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지. 관계. 손님은 왕이냐 나도 왕이다. 공급자도 왕이다. 장기적 지속적 관계. 5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 STP, 사피 믹서 등이 있다. 오케이. 공급자, 사피 믹서, 맛있게 믹서. 그 다음에 STP, 공급 시장 점유 마케팅 속의 애들이다. 맞다. 자, 한 번 더 잠깐 쉬고